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계가 성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음 주쯤 수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결성 후 첫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교구별 지역대학 구성 등을 논의하면서 이른바 찾아가는 전법의 뜻을 모았습니다. 제81차 포교종책연찬회가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 명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중명상의 한계를 자비실천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천년을 세우다의 또 다른 과제인 명상과 교구 활성화, 미래인재 양성, 출가 장려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범패와 현대적 사운드의 전자음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져 새로운 음악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계가 성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음 주쯤 수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계가 폭우 피해 복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조계종 총무원산 조계사가 동참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한 신도의 회장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집중호우 구호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사는 백중기도 초제에 맞춰 대웅전의 희생자 위패를 봉안하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전국적으로 사찰 피해도 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신도회와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도 좀 먼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계들 마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위패도 백중기간이 돼가지고 법당에다 저희도 모시고 49일 동안 기도하는 위패도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교계가 모은 성금을 비롯한 각종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하고 성금이나 피해 물품도 좀 전달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조계종 제2교구본사 화성용주사는 초하루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과 수제 의연금을 마련했습니다. 초하루 법회 당일 기도비와 불전함을 통해 모여난 기금을 이재민들에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도선사는 예천군에 감로수 생수 2만 6천 병을 전달한 가운데 폭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현황을 공유해 나가면서 피해 사찰에 대한 복구 지원 방향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북 예천군을 비롯한 충남 공주,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불교계의 피해 지원이 전국 사찰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결성 후 첫 연석회의를 열어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교구별 지원대학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찾아가는 전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조계종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집행위원회와 정책기획단이 첫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찰에 앉아있지 말고 찾아가는 불자들, 또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포교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구성원들은 한국 불교가 처한 위기를 이른바 찾아가는 전법으로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한 대학이 57개 정도 되고 나머지 약 200개가 넘는 대학이 대불련 지도사나 대불련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1년 정도에 한 대학을 이렇게 창립해서 운영한다는 그 목표 하에 먼저 타 종교인 양성대학을 제외한 전국 400개 대학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영남 등 각 교구별 지원 담당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권역별 교구 본사가 기본적으로 대학들을 총괄하면서 인연 있는 사찰이 해당 대학의 역량을 우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73번에 안성의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 등 총 45개 대학인데 이 중에 이제 기독교 학교를 걸러내고요. 저희들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제가 소림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구니 종회원 스님들과 함께 구성원들은 대학생 전법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도 펼쳤습니다. 캠퍼스 현장에서 급격히 사라진 불교 동아리를 재건하면서 법당이나 동아리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의견과 함께 불교 동아리 하나 만드는 것이 불자 교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동아리 방이라는 공간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만이 이것이 구심력과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직화로 불교를 매개로 한 사찰과 학생, 학교와 교수 간의 연대 틀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 캠퍼스 공간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조직화를 하고 이 친구들은 4년, 6년 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전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씨앗을 만들자. 전법위는 오는 9월 5일 전법위원 통합 워크숍을 열기로 하고 이에 앞서 다음 달 28일 동국대에서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 주관으로 각 종단 대표들이 참석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적으로는 해당 대학의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우선 가지를 두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법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제시해주고 이와 함께 전법위는 내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2023 국악관현악 축제에 동국대 지원으로 11개 대학 8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이 행사가 청년 포교의 장으로 펼쳐질 것도 기대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불교 폄훼 발언에 대해 조계종이 공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대변인격인 기획실장 성화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박 교수가 3프로TV 경제의 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상당수 내용이 불교 폄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화스님은 1950년대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나 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곳은 경찰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고 한 발언은 지성의 상징인 교수의 자질이 의심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카더라식의 사실관계가 결여된 발언은 시기 출가한 조계종단의 여러 대덕 큰 스님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한국 불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지성인의 발언은 철저한 자기검열과 책임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본인의 불교 폄훼 발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명상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명상이 대중 명상의 한계를 자비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영석 원광대 연구교수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1차 포교정책 연찬회에서 불교 명상은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마주하고 무상한 현실 속에 자비심을 갖고 다른 존재를 도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법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 명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명상이 필요하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명상이 개인의 정신적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찬회에선 동국대 교수 서광 스님과 부산 미타선원 원장 하림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 상담학과 겸임 교수 등이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천년을 세우다 핵심 불사인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천년을 세우다의 또 다른 과제인 명상과 교구 활성화, 미래인재 양성, 출가 장려 사업의 성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만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일성으로 천명했고 108배 정진 등으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오는 25일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용역 발주한 최종 보고회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성원 스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열암공 부처님 바로 모시기 방식이 마애부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만은 아니었다며 이른바 열린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정말 일으켜 세운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뒀는데 전체적인 의견들이나 많은 어떤 그런 거를 수렴해 보니까 이제 바로 모신다는 것이 꼭 그렇게 이렇게 세운다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어느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성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운영의 운영을 직접 챙기고 있다며 명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불사도 강조했습니다. 명상센터라는 하드웨어 또한 접근성을 감안해 서울도심 몇 군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부지 발표 시점이 임박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서울 쪽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인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됐고 이제 구체적인 장소를 이제 설정해서 이제 실질적 이제 센터 건물 하드웨어 적인 어떤 건물을 이제 짓는데 지금 그것도 많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또 발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원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가 교구 특성화와 지역불교 활성화, 미래인재 양성, 출가 장려 등 종책 과제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열암공 마애부처님 앞에서 지속되는 기도 등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미래불교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미래 불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이제 실질적 건물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교는 그래도 모든 불자들이 신심과 원력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통해 미래불교를 위한 신심과 원력을 모으며 교구 활성화와 미래 인재 양성 등에서도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영문 개간지 로터스 랜턴이 이 뉴스레터 형식으로 새롭게 발간됩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로터스 랜턴이 올해부터 기존 인쇄물 형태에서 벗어나 로터스 랜턴 이 뉴스레터 형식으로 국내외 불자들을 찾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기존 개간지에서 격월간으로 발행돼 구독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기존 종단 소식과 해외 교구 소식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가 소개되고 종단에서 제작한 각종 영문 동영상 링크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로터스 랜턴은 1999년 봄 1호 발행을 시작한 종단 공식 영문 개간지로 국내외 외국인 불자와 해외 공관, 사찰 등에 배포돼 왔습니다.
불교의 의식음악 범패는 노래가락이 물고기가 유영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 어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범패와 현대적 사운드의 전자음악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져 새로운 음악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선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범패 소리가 번잡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불전사물인 범종과 법고, 목어, 운판의 소리가 전자음악과 어우러져 신선한 사운드를 선사하고 화려한 조명빛이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서울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불교 의식음악 범패와 현대적 감성의 전자음악이 만났습니다. 범패라고 하면 이제 음악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되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자음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좀 깨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객들 그냥 되게 편안하고 또 이 럴이라는 공연 제목처럼 좀 약간 위로받고 좀 그렇게 좀 평화롭고 위로받고 그런. 다양성을 키워드로 활동하고 있는 모듈라 서울은 이번 무대에서 범패를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장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범패 공연을 한국불교 의례의식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조계종 어산어장 임묵스님과 어산종장 동환스님이 맡아 불교 음악의 진수를 선사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4가지 사물 있잖아요. 그 사물을 전자음악과 같이 풀어냈어요. 보시면 참 뭐라 그럴까요?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인데 너무 감동이에요. 공연 현장은 500개 관람석이 꽉 찰 만큼 사전 반응부터 폭발적이었고 러닝타임 70분 내내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하며 수많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불교 전통음악이 현대와 세계에 통하는 건 물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대중포교 방식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다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보이고 많은 또 관심.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전통 소리를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관중들이 집중해 주는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부처님 법을 소리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판소리와 더불어 한국 전통 3대 성악으로 꼽히는 범패. 악보 없이 기억으로만 전승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는 범패가 종교를 넘어선 대중적 음악 장르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각 사찰들과 녹색사찰 운동 실천 협약식을 갖고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심택사, 안산 화림선원, 김천 봉곡사와 잇따라 녹색사찰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이젠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이 든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림선원 주지 효탐 스님과 봉곡사 주지 현탁 스님도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녹색사찰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울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일회용품을 쓰지 말 것과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말 것, 분리배출을 잘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펼치는 녹색사찰 운동은 부처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자는 운동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사경연구회가 불교 문화재 보고 전통사경이란 주제로 18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사경연구회 명예회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김경호 사경장을 비롯한 박경빈 회장과 회원들이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사경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숭고한 예술 창작 행위이자 지고지순한 수행이라며 전통사경이 문화재로서 지대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려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빈 회장의 대방광불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관우스님의 합장계, 행오스님의 금강반야 바람일경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통사경전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1층 1관에서 계속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사는 오는 23일 경내 대웅전 앞 마당에 야외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2023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사 여름불교학교에선 야외 수영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마당과 함께 슬라임과 비누 점토, 부채 만들기, 타투 스티커 만들기 등의 체험 마당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팔상도 퀴즈 등의 불교 문화 체험, 마당놀이와 공굴리기, 신발 양궁, 줄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마당 프로그램 등도 선보입니다. 참가 대상은 5살 이상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선착순 300명으로 참가자들에겐 티셔츠와 기념품, 점심 등이 제공됩니다. 조계종이 찬불가 보급과 불교음악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신작 찬불가를 공모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제10회 신작 찬불가 공모전은 작사와 작곡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작사 부문은 오늘 2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응모자들은 의식과 생활, 어린이 찬불가 가운데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 노랫말은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으며 한문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작사에 이어 작곡 부문 공모기관은 이달 중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작사와 작곡 각 분야 수상자 4명에겐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0월 시상식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천태종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미국 내 한인 입양아들을 초청해 한국의 불교와 전통 문화를 탐방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입양아 방문단과 함께 한국 관광 투어 행사를 열고 파주 임진각과 용산 전쟁박물관, 경복궁, 부산 광명사 등을 방문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입양아 가족들은 10대와 20대 입양아와 가족으로 구성된 미국 미네소타 팀 67명과 뉴욕 팀 27명 등으로 두 차례에 나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방문단은 천태종 부산 광명사에서 연꽃등 만들기와 사찰 음식, 다도 체험, 주지 충광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불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